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31일 체익주의 계획TV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제는 진리에 대해서거든요. 세상 이치. 이 주제는 상당히 이제 난해하다 하면 난해하고 또 재미있는 분들은 아주 재미있고 충격적인 분들은 또 엄청 충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그러고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역사 인류사를 쭉 거들러 돌아보면은 세상이라는 곳에 수많은 인간이 태어나서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이제 문화가 형성이 되고 또 사회를 구성해서 이제 자기 자신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반복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변화 속에서 미래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세상과 인간과 인류죠. 문화와 문화는 조상들한테 전해받은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보게요. 문화와 또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와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과 수많은 변화 과정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 이제 이게 이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진리가 이제 세상, 인간, 문화, 사회, 자기 자신, 그리고 변화, 미래. 근데 이제 우리가 인류사를 되돌아보면은 이제 인간의 삶을 한번 봐보게요. 그러면 엄청나게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 노예 생활로 이렇게 지난 사람들, 뭐 갖가지 고문과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처참한 삶을 살다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악독하고 악랄한 사람들, 뭐 폭정에다가 독재에다가 휘두르고 악랄하게 아주 못된 짓을 한 사람들, 또 살인, 강도, 범죄자들,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인간적이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둘 중에 하나 이제 그 망가지든지 아니면 아주 포악하게 망가지든지 아니면 그 포악한 그런 어떤 조건들 속에서 엄청나게 당해갖고 망가지든지 이제 이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선정을 베풀거나 또 올바른 일을 하거나 또 세상의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이렇게 긍정적인 부류가 있고 이제 처진 부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부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해요. 인간은 의식을 지녔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답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만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인간다워진다는 이야기는 자기 존엄성, 우리 사회 문화, 그러잖아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한다 하잖아요. 직립보행하는 존재예요. 그러면은 직립보행한다는 이야기는 내 앞만 보고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멀리 동서남북 다 살펴볼 수고, 사회 문화 역사 두루 생각해보고 미래 예측해보고 전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바꿔질 수가 있다고요. 그 이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 이바지하고 그 공헌하고 끌어가는 부류가 있고 그러지 못하고 뒤처진 부류가 있고 이제 또 아주 망가져버리는 부류가 있고 망가진 건 두 가지라 했죠 아까. 그렇게 당해서 망가지든 아주 악독해서 망가지더니 근데 당해서 망가진 것이 더 심각해요 사실은. 이제 그건 구제불능이 되니까. 악독한 사람은 변화되면 되거든요. 바꿔지면 마음을 바로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좀 독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적극적이었으니까 그 적극적인 마음을 조금만 돌리면 또 좋은 방향으로 적극적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해갖고 망가진 사람들이 이제 동물 수준으로 전락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엉망인 속에서 우리는 이제 보통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주지도 안 하고 도움을 받지도 않는다라든가 또 옳고 바르게 평생 인격도야 하고 인품이 뭐 인성 이런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조심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위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망가진 사람이죠. 완전히 망가지면서 위선까지 뒤집어 쓴 것이죠. 왜? 멀쩡한 사람들을 밀어주든지 아니면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바로 잡든지 반드시 두 가지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기능을 못하고 안 하고 자기 혼자 그냥 인격이네 뭐 인품이네 수양이네 뭐 이런 소리 해버리면 이제 이건 망가진 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이런 사람들 또한 이제 정신을 많이 차리지 않으면은 정상으로 이제 바뀌기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이제 좀 찍는 소리에서 미안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제 사실이니까. 우리 인간은 생각하잖아요. 그럼 바로 이 세상 나가서 보면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일 많잖아요. 어떤 형태든 간에 나보다 더 위를 향해서든 밑을 향해서든 돌보기 위해서든. 근데 그걸 안 하고
대충 산다, 적당히 산다. 이건 이제 사실은 완전히 망가진 이제 거지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악이니 뭐 막연한 1차원적인 논리에 이제 붙들고 자기가 선악이로 딱 구분한다고 하면 선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 갖고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전부 독재나 폭정이나 도둑이나 강도나 이러니 폭력이나 이런 사람들을 못 해봐요. 그러니까 옛날 대대로 노예 생활로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악독한 짓 했거든요. 평생 안 했지. 못 했지. 안 하고 못 했어. 그러니까 평생 그런 골골락선이로 산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적극적인 그 마음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강해지고 내가 나쁜 사람한테 안 당하고 하려면 유태인들처럼 전쟁한다 그러면 와 하고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강하고 유태인이 엄청난 세력을 형성해 갖고 세상을 끌고 가. 근데 우리 같이 위험해. 그러니까 해외로 이민 가버려. 그리고 피나만 몽땅 쏟아내고 말아버려. 우리 역사를 봐보세요. 우리 역사는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가. 참혹하게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런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쭉 보니까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뭐 말도 안 통하고 말 알아먹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함께 해보려고 몇 년을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뭔 생각을 했냐. 차라리 내가 제정신으로는 못 살겠다. 우리 사회에서 나중에 훗날 시간이 흘렀을 때 세상에 없는 사람, 죽은 사람으로 끝나버린지 아니면은 미친놈, 또라이, 정신병자 이야기라도 들으면은 내가 아예 듣자 그냥. 이 속에서 어떻게 제정신으로 정상으로 살겠냐. 나는 그렇게 이제 내 인생의 정의를,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다행스럽게 정신병자, 또라이, 나쁜 놈은 되지는 않았지만은 또한 우리 공경 그 많은 공경이란 말을 쓰는데 나는 공경이란 말을 상상도 못 해봤고 공경받는다는 것을 존중받는다는 것도 상상을 못 해봤고 존경받는다는 것은 아주 내 인생 평생을 통해서 이만큼이라도 가능할지 저는 기대조차도 안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에서는 존경이라는 의미가 거의 짓밟히고 없어요. 존경받는 존경이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역사에서 이제 쭉 사람들이 살아나오면서 천민으로 노예로 상놈으로 그렇게 생활하면서 얼마나 비인간적인 삶을 당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당연하게 알고 굽신거리고 살아. 그러다가 만약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악랄한 꼴을 당했어요. 그러면 눈빛 갖고도 시비 걸하고 두드려 패고 아주 비인간적인 짓을 악랄한 짓을 저질렀으니까. 그러면 그런 꼴을 당한 사람들이 그 체제에 그 사람들 그 인간 거기서 정상으로 버티겠습니까? 제정신으로는 못 살아. 미쳐버리지 죽게 되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려면 어째요? 제정신에서 벗어나야 돼. 망가진 것을 망가져버려야 살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역사 문화를 바로잡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놓고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제도, 자본주의를 갖다 놓고도 이렇게 개참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이 망가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망가졌어. 그러니까 정상이 정상인지 비정상이 정상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사회 문화가 되는 거라고. 지금 보세요. 이번에 사과한다고 이해찬 대표 뭐라고 공정성을 이야기해. 대표는 대통령도 지난번에 지가 잘못해놓고 그리고 뭐 죄도 타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건 몰랐까니? 몰라서 대통령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디서 살았어? 그러면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다시 생각을 해봐. 이렇게 쭉 생각해봐. 그 사람들 수준이 전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이야기라 지금까지. 그거밖에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실제로. 그러다가 지금 벽에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그것이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 관철, 자기 뜻만 관철시키면 돼. 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어마어마한 제도를 짓밟고 큰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해갖고 그걸 감싸고 거기서 생긴 문제들 독재든 부절이든 뭔가 하면은 그걸 껴안고 모두를 껴안고 급상승해야 되겠다. 우리가 완전히 탈바꿈해야 되겠다. 한 방안을 가지고 노력한 게 아니라 지금 막말로 이야기하면 전태일이가 분신했잖아요. 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 대단하게 생각해요. 근데 전태일같이 분신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껴안아야지. 자기가 그 경험을 했던 자기가 제일 선구자잖아요. 제일 그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억울한 참상을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으면 그 다음에 뒷감당을 누가 어떻게 하냐고. 그걸 자기가 이 악물고 제도 개선, 의식 변화, 이 연구,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해갖고 전부 감싸고 연구해서 방안을 만들어야지. 하고 개몽하고 호소하고 계속해서 습득하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지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해야지. 혼자 죽어버리고. 그 이후로 전태일을 팔아먹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태일이 팔아먹어, 전태일이 팔아먹어. 얼마나 많냐고. YH 그 노동자들이, 지금 노동자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난리를 쳤습니까? 그러면 김영삼이 그 YH 조선하고 같이 열받았다가 각자 감옥에, 철창에 갇혔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 사회 조건, 이제 대우를 잘 받아. 그러면 아, 좋다 하고 말아보냐고. 이제 세력 형성하냐고, 거기서. 우리 노조들 들어봐요. 세력 형성하면 되겠냐고. 그걸 껴안아야지. 왜 우리는 사회는 이랬는가? 또 다른 우리보다 못한 지금 직장들은 어떤 직장들이 있는가?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되겠는가?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의식 향상해갖고 대한민국 살기 좋은 사회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는가?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해야 바른 미래로 이끌어 주겠는가? 연구를 해야지. 반성을 해야지. 근데 그러지 않고 분석 없이 그냥 무조건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니까 완전히 이용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같이 이제 편드는 거예요. 왜? 워낙 그동안에 멍들어 있었고. 멍들어 있었어. 멍들어 갖고 망가져 있는 데다가 이제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내가 울분을 토하고 아주 분노를 하고 했던 그 입장으로 바뀌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할 줄 알아? 대안이 없는데 고민하고 연구 안 했잖아요. 고민하고 연구 분석 안 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만 해줬는데 양반 닮아가는 거지. 한간 오리들 닮아가는 거고. 그러잖아요.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라.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나라 망해놓고 나라 뺏기고 해가지고 해방이 됐어 이제. 그래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받아들였으면은 그걸 반성을 해야지. 근데 이제 독재를 했잖아요. 그러면 봉건 왕조 국가 수준에서 독재밖에 할 수 없다고 치게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민주화 세력이 그걸 복귀를 했어야 된다니까요. 앞에서도 내가 몇 차례 강조했잖아요. 복구를 해야지. 복구를 하려면 뭐예요? 껴안아야지. 근데 안 껴안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 모양 이빨짝이었어. 보세요. 우리나라 인격도야, 인품, 지성, 지식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려움 껴안았습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방치하면서 인격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인품이라는 이야기를 입에서 튀어나와?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있어? 그럼 걔 도둑놈이 나쁜 자식들이 어딨냐고. 아주 사기꾼들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밖에.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재벌들 욕 뒤지게 하면서 어째? 재벌들 놀러 다니고 화롭게 사는 건 부러워. 그러니까 명품 다 써. 미국 여가면서 미제 상품 다 써. 삼성 현대 재벌들 이야기하면서 삼성 현대 제품 다 샀었어. 예? 북한에 가서 살지 차라리. 북한에 가서 동조해갖고 나만 척화해버리지 차라리. 여기서 재미볼까 재미 다 보고 미국 애기들 유학 보내고 그러면서 무슨 놈의 자본주의를 비난하고 민주주의를 비난하냐고요. 이런 짓들이 엉망진창으로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악순환으로 지금 내가 밑에를 뿌리를 계속 파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조상모식이 어른공경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걸 망쳐버린 원인이에요. 1번은 어른공경이고 2번은 조상모식이에요. 이 빌어먹을 짓이 완전히 비인간적인 악랄한 적극적인 입장에서 봐봐요. 그게 인간이 할 짓인지.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냉정하게 냉철한 관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반성해야 될 대상이다.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1대 5천만이라고 했잖아요. 1대 5천만. 결국에 이런 수준밖에 안 되잖아. 내가 흥분할 때는 나는 흥분해요. 아까 존중, 존경 이야기 나왔으니까 내가 한마디 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은 인생을 살아온 바 존중받지 못하면 현실에서 이제 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 왜냐하면은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 하나 우리 사회에서는 또라이나 정신병자나 차라리 미친놈이나 아주 뭔가에 미쳐본 사람이 아주 이를 악 갈고 의지를 발휘한 사람이 해결하지. 그걸 안 하고는 해결이 안 된다. 몸부림치고 아주 뭔가를 희생하고 바쳐본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하지.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환경에서 뭐 유유자적 따지고 뭐 풍요로움 따지고 뭐 낭만 따지고 행복 따지고 사랑 따지고 또 진리 따지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한 이제 그 결론을 얻은 거예요. 얻었어. 그러니까 보세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다 무너졌어. 최고 지식인 이승만도 무너졌고 최고의 힘을 가진 박정희도 무너졌고 윤보선도 무너지고 민주화 세력 김영삼 김대중도 무너지고 노태우도 무너지고 노무현도 무너지고 지식인도 성직자들도 마찬가지. 상징적이야. 그런 게 다 뭐 전부 다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 5천년 역사에서 다 무너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상들한테 영향받아갖고, 그냥 어떻게 어영병하고 지금 자본주의, 민주주의 받아들여갖고 있는 사람이지, 참으로 참여하고, 개가천선하고, 반성하고, 반성하고, 저, 원인 분석하고, 뭐 대안 마련하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살아본 사람들이에요. 총체적으로, 우리 인류를 껴안고, 우리 나라를 껴안고, 미래를 껴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건 다 필요 없다, 이제는. 오직 나다.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여러분은 이 말을 명심해야 돼. 이 말을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뭔가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해내야 돼. 분신 자살해버리면 안 돼. 가서 나가서 피 끓고 외쳐. 외칠 때는 외치더라도, 그게 한동안으로 그쳐야 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진지하게 고민해갖고 자기가 방안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남이 이제, 그래, 이미 다 잘못됐기 때문에 역시 잘못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그놈 비난하고 공격해갖고 작살내갖고 자기가 올라가 보면 무엇을 하냐고. 망가지지. 그러니까 별 볼 일이 없잖아요. 응? 그동안에 별 볼 일이 없어. 그래도 김영삼이 김대중이는 살았어. 왜? 과거에 본건 왕조에서 워낙 엉망진창이었고 그 연장선에서 독재로 이제 이어졌잖아요. 독재에서 또 엄청 악랄한 짓들을 많이 했어. 꼭 이승만이 박정희가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밑에 사람들이 훨씬 더 악랄한 짓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김영삼이 김대중이 목을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직접 지금 같은 주사파 행위는 안 했잖아요. 못된 짓은 했지만 김대중이가. 김영삼이 김대중이가 그렇게 무능했지만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모르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목이라도 걸었기 때문에. 왜? 민주화에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래도 무사하게 끝났어요. 그 이후로는 보세요. 이제 뭔 꼴인가. 왜? 그걸 안 깨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문재인이 이 정신병자도 안 깨어났어. 깨어나야 되는데. 지가 그 연약한 여자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호지식 하잖아요. 자기 형제도 그 거리를 돕을 정도로 호지식에.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호하고 돌봐갖고 그 사람을 축해서 헤어지고 그 사람이 또 부족한 것대로 한계는 한계대로 또 내가 보완할 것대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제시해서 대통령이 돼야지. 그렇게 비열하게 야비하게 대통령이 돼갖고 끝이 좋을 줄 알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법도 상식도 모든 것이 다 공존하지만은 1번이 뭐예요? 인간이라 인간. 마음 씀씀이 댐댐이.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망가져 있어 본 사람이었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라. 앞으로 대통령 웃기지 말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 비난한 사람들 나중에 비난했어요. 그래갖고 다음 대통령 이제 누구 세웠어요. 그래갖고 망가졌어요. 그럼 다 자살해야 돼. 자살할 거예요? 자신 있어? 그런 무책임한 짓도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존중이라고 존경이란 것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을 설계를 한다고 해봐. 하면은 수많은 것을 머릿속에 한 100가지는 들어있어. 1000가지, 10,000가지는 들어있어. 실패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다가 실패할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완을 세울까, 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야비한 놈들이 문제 삼고 들어올까, 어떻게 기타 등등 전부 있어. 그러면 이 보관을 내가 다 갖고 이제 틀을 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적극적으로 존중해도 부족해. 여러분들 나를 못 따라와. 여러분 전부 뭉쳐갖고 나를 해보려고 해도 나를 못 따라와. 그러면 내 말을 들어줘야 돼. 믿어줘야 되고. 근데 그러지 안 하고 지금 그렇게 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어? 우리 역사에서 누가 있었냐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도 딱 자기 꿍꿍이 딱 세. 자기 열등감도 딱 포장해갖고 숨겨놓고 있고 자기 이기심도 포장해서 숨겨놓고 있고 또 다 자기 꿍꿍이 속을 다 갖고 있어. 자기 속셈물이 자기 잔머리도 자기 진리도 자기 환경도 자기 가족도 뭣도 해갖고 딱 계산 다 돼갖고 있어. 정리가 딱 돼갖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그걸 전제하에 나를 상대해. 그러니까 속이 다 보이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안 바꿔. 그 다음에 딱 사고 쳐.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그것이 나하고 함께 해봤을 때는 그거를 감당을 내가 못 하는데, 그걸 내가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근데 함께 해봤기 때문에 이제 내가 책임져야 돼. 나한테 이실직고 하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이렇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다 했으면 그걸 감안해갖고 그에 맞춰서 또 그건 바로 잡아가는 방향으로 또 문제 안 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머리를 써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풀려나가지. 그동안에 다 누가 뭐 망치려고 해서 망쳤냐고, 비운을 맞이하려고 해서 맞이했냐고.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자본주의라는 어마어마한 수준 높은 이런 풍요로운 세상에 의식이 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놈 이용해갖고 과거 우리 그 관행이라든가 그런 문화라든가 그런 인연이라든가 그런데 극복을 못하고 감당을 못해갖고 엉망진창이 돼본 거라.
그래가지고 최종 대통령이 실패로 독박 쓴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다 대통령한테 묶어갖고 낭떠러지를 밀어불고 그러고 이제 또 살아남았던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비굴한 역사, 비굴한 주인공들로 딱 가득 차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현재. 근다고 해서 다 들어엎을 수도 없어. 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또 주도권 지어갖고 그 사람보다 하락하게 해서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이렇게 돼갖고 대안이 되겠냐고요. 안 되지. 그래서 존경을 한다 한 것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버릴 때 진짜 존중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있는 것을 버리고, 나에 관계없이, 내 생각에 관계없이 나로서는 안 되니까, 이제 저 사람 말을 믿고 따르고, 솔직히 이제 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인정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나오는 게 존중이라고. 그래 안 하면 나를 한동안 용도 써먹고 끝나버리는 거라. 그래서 그런 존중할 마음, 존경할 자세가 전혀 분위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운명, 내 인생에 대해서 딱 내가 어디가 끝하고 이미 결론이 나왔고 있는 상태라. 내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텼지,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끝이 딱 정리가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초라하지 않아요, 절대로. 가짠치, 안타깝지, 불쌍하지, 가엾지. 이제 이 다음 진리를 한번 들어봐요. 어떻게, 이 세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봐요. 그래서 절대 존중해야 된다. 위아래 기능을 잘 수행해줘야 돼. 자기보다 더 옳은 사람들 밀어주고, 존경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러고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존엄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만 하는 짐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망가지면 짐승만 못해요, 오히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한 불생불멸의 이치 돌아가는 거예요. 식물에서 동물에서 통해서 뇌가 그런다는 게 아니야. 어떤 실체가 정해진 게 아니라 그런 기운으로 계속 인자를 받아갖고 태어나.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 과거에는 존재는 없었어. 식물만 있었지. 식물도 없었어, 당초에는. 근데 식물이 생기고 동물이 생기고 그런 성질, 영양, 연결선에서 또 인류가 생겨났어요. 그러면은 그 인류가 금방에서 뭐 개가천선하고 금방에서 올등해지고 그러냐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 수많은 하면서 그 인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환경, 문화를 타고, 그걸 타고, 교육 영향을 타고, 이제 인류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속적인 변화가 가능하고. 근데 인간에서 거기서 망가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물하고 이제 치환돼본다니까, 교체돼버린다니까, 돼볼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불생불멸이라. 그 다음에 부처가, 이제 예수가 말한 영생을 얻어. 왜? 인간은 그 좋은 인자, 미래를 향해서 미래는 계속 오면서 더 나은 걸 인간한테 요구를 하니까 더 나은 정보들을 요구를 해.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가치시, 올바르게, 정의롭게, 아름답게 아주 참으로 피땀 나게 열심히 하고 살았어. 그러면 그 사는 사람은 그 인자가 계속 돼가지고 인류를 끌고 나간다고, 미래로. 또 다가오는 미래를 마주하고, 응수하고 나간다고. 세상 관계하면서. 사회 문화를 끌어가면서 사회 문화 속에서 펑 빠졌고 유행 속에 펑 빠졌고 사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를 끌어가면서 변화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화하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류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해된가요? 그래서 예수가 말한 영생이 맞다고요. 그 사람들은 영생을 해요. 영생을.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뱅뱅 돌고, 그게 뱅뱅 도는 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지구가 지옥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에서 그게 결정이 난다는 이야기. 지구에서 결정이 나. 그리고 더 나은 사람들은 계속 더 나은 해갖고, 우리 지금 지구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인류를 발전시킨 것도 극소수고, 그 사람들의 그런 고급 인자를 갖고 계속해서 더 나은 이 형이상학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시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부작용 속에서 빌빌거리고 도태되고 또 순환되고 돌아가고 있고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영생도 맞고 불생불멸도 맞아요. 이 이야기 이제 다시 앞에서 할 거예요. 좀 더 이제 보강해서.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